여러분은 토요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나요? 어제까지 고민을 끝내지 못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진 않으셨는지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가 실마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이 모두가 기다리던 주말, 이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형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전 당연히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실이 보죠. 아, 예. 녹화를 해서 한 두세 번 보고요. 아, 녹화를 한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가서 촬영 준비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주말에 바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이 푹 꺼진 소파에서 누워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실을 시청하면서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토요일은 어떻게 보면은 한 주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평일에 엉켜있던 것들을 주말에 풀어나가는 그런 시점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걸 실마리를 푼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 문화예술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실마리를 아주 잘 푸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아, 실마리를 잘 푼다고요? 아, 그럼요. 그럼 저희 한번 만나러 갈까요? 가보시죠. 가죠. 예. 감겨 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를 실마리라고 하죠. 문화예술씨와의 실마리는 언제나 반가운 인사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읽었어요. 예. 텍스타일 스튜디오라고 읽었는데요. 여기가 그 문화예술씨 그분이 있는 곳이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 실마리를 잘 푸는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시거든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수 작가 정윤재입니다. 이곳은 제 작업실입니다. 자수 작가님. 그리고 이기주 작가님이 들어오면서 뭐 텍스타일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도 이 텍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텍스타일은 직물을 의미하고요. 그 염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자수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수면 경찰서 가서 자수. 죄송합니다. 네네. 그 제 머릿속에 있었다가 안 왔어요. 논란이 될까봐. 저희가 실마리를 잘 푸는 사람을 잘 찾아왔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직물을 염색하거나 실로 무늬를 새기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일이죠. 자수도 정연재 작가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을 만나면은 그 과거를 조금씩 파헤치고 있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또 직장을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대학교 때 광고학을 전공을 했고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 대행사에서의 하루는 좀 어땠나요? 거의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더 늦게 퇴근을 해요? 예, 그래서 거의 새벽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퇴근할 때. 네네. 얘기만 네. 들어도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기획서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아침 9시 전까지 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살이 완전 홀쭉했었거든요. 찔 수가 없는 그런 근무 환경이었어요. 네. 잠을 안 주무셨네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직장인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 자수라는 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네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자수 작품을 봤는데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너무 좀 무리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이제 토요일에 시간이 좀 남을 때에는 이제 새벽같이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출근을 하면 그때는 이제 자수를 할 때는 안 아팠는데 그 회사만 딱 가면 이상한 게 다 몰려오더라고요. 네. 몸에 맞는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텐데 일단 회사를 가면은 아파요. 네. 그런데 맞아요. 또 퇴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게 되면은 또 나오면 괜찮아져. 머리 아픈 것들이라든지 그렇죠. 수술인 거라든지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자수가 네, 저한테 자수가 그런 의미였어요. 네. 자수가 일상의 커다란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나의 배움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죠. 연재 씨는 그렇게 자수 작가가 되었습니다. 본인을 자수 작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온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결혼하고 이제 육아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더 못하게 됐고, 네, 지금 온전히 자수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직장 다녔을 때처럼 무한으로 반복되는 삶을 또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나만의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없을까요? 제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아까 강구학이었잖아요. 공예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받을 곳이 없어서 이제 좀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자료에 대한 그 리서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 디자인이 이게 한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이라든가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만 물어봐 이렇게 말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물어보면은 친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답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저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게 가장 이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일이고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성취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일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그런 성취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현재 작가의 작업은 결코 텍스타일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재들이 텍스타일에 섞이고 때로는 소재 자체가 새로운 텍스타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수라고 하면은 하얀색 그 손수건에 곱게 수놓아진 이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을 떠올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자수랑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자수라고 하면은 그 프랑스 자수라든가 십자수 같은 평면적인 투지 형태의 그런 자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자수는 일상의 소재, 즉 이런 쌀포대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 플라스틱, 호스, 그리고 메탈, 나일론망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도 다 다르고 또 두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수의 결과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입체적인 자수를 작업하는 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약간 버려진 쓰레기들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지금 자수 디자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이제 재료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다라고 하기보다는 쓰임이 있는 그렇죠. 하나의 훌륭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쓰레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기주 작가님.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눈을 제가 못 봤습니다. 딱 봐도 이게 또 자수의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이런 이제 비닐봉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비닐봉지에다가 어떻게 또 자수를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곧바로 이제 자수를 놓게 되면 사실 비닐봉지 다 뜯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닐봉지를 좀 더 딱딱하게 그리고 뜯기지 않게 좀 질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열을 가하면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했고 비닐봉지를 몇 겹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단함의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어머. 느낌이. 예. 너무 다 다르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예. 열을 가한 다음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비춰보면 예. 이게 좀 나뭇잎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나뭇잎 보면은 맞아요. 인맥이랑 예. 이렇게 그 광합성이랑 되게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예. 손에 어떤 그 손금처럼 이제 줄이 이렇게 다 네, 있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보이고 이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다 잘라서 저는 이런 재질의 그런 특성이 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와.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그냥 비즈다라고 예,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거 공업용 재료거든요. 오. 네, 플라스틱 호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뭐. 네. 이거 고맙습니다. 예. 와.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재료들이 이제 같이 혼합됐을 때 그런 느낌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수의 느낌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빛을 받는 그런 반사 효과도 너무 다르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풍성풍성해 보이는 그런 좀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도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고 오늘 있어요. 자수에 대한 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매력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의 열정. 그러니까요. 예. 네. 박수 한번 또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현재 작가가 다루는 다양한 소재는 곧 일상과 닿게 됩니다. 재료와 주제 모두가 그녀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의미 있고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보통은 이 첫 번째 개인전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제 첫 개인전 작년에 치렀는데 정말 뜻깊은 개인전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한 프로젝트가 남주동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가 나와 같은 자수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품 활동을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남주동 한복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복거리를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봤는데 자수 장인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떠나시고 딱 세 분뿐이 안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문화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이제 작업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또 관련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컨텐츠를 뽑아서 저도 작품 활동을 해서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전 하셨을 때 관람객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기존에 알고 있던 남주동과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청주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남주동은 좀 이제 저울어가는 그런 해를 보는 듯한 이렇게 노후화된 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이런 보물 같은 장소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 익숙한 것들이 정현재 작가의 자수를 만나 새롭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이 벽에 붙어있는 작품들이 남주동 프로젝트의 그 작품들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아, 네. 그 한복자수를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 한복자수에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건강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화조도라는 이야기와 이 한복자수의 이야기를 같이 스토리텔링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화조도에 나온 토끼와 그 친구들 그다음 자연물들을 이렇게 지금 자수 작업으로 다 작품 활동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니까 뭔가 진짜 색다르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들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요. 뭐 실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정말 이렇게 재료들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일상 소재에 대한 그런 재료들도 같이 믹스해서 보였습니다. 예. 네. 와, 그러니까 이제 토끼의 어떤 털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면서 이렇게 보석 같은 것들도 박혀 있고. 네, 예. 메탈, 저기 메탈인 거죠. 예, 오. 메탈, 알크릴, 일상 소재들도 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보는 재미가 예. 있죠. 네. 그리고 정현재 작가의 시그니처가 되어가는 중인 작업도 있습니다. 포대자루에 꽃병 모양을 자수로 새긴 페이크 베이스입니다. 작가님께서 한창 지금 작업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이것은 이제 페이크 베이스라고 가짜 화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짜 화병이요? 네, 오. 제가 이 페이크 베이스는 쌀포대로 작업을 한 거고, 네, 지금 요거는 요번에 한국공예관에 입점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예, 천막 원단으로 작업을 한 페이크 예. 베이스입니다. 아, 네. 이 안에 병이 있기는 있는데 네, 신기한 걸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다 버리는 이 공병을 예, 재활용해서 이렇게 화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이 페이크 베이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최근에 그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수를 하는 내 작업도 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그 제가 텃밭을 좀 가꾸거든요. 네, 텃밭에서 가꾸고 난 그 농작물을 담은 쌀포대가 있었는데 예. 그 쌀포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쌀포대 위에 한번 재미있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작업을 한 게 이 페이크 베이스 만든 그 시초였어요. 또 작품이 예. 생활용품으로 된다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오, 네, 와. 제대로 또 발음 말하셨네요. 네. 예. 작품이지만 이제 생활용품으로서. 네, 예. 맞습니다. 역시 네. 또 사진 작가의 눈은 또 예리하네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와의 만남 속에서 배움이 없다면 제대로 그 시간이 쓰였다고 말할 수 없죠. 오늘도 역시 좌충우돌 배시시가 펼쳐집니다. 제가 이 혼자 산 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멍난 양말이라든지 이렇게 또 단추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바느질은 뭐 어렸을 때 가정 시간 때부터 배워가지고. 우리 형님은 어떠세요? 제가 원래 사실 이름이 예. 바느질이에요. 예? 원래 어렸을 때 아. 별명이 바느질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 자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페이크 베이스 위에 일상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한번 꾸며볼 거예요. 네, 일단은 각 재료에 대한 특성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플라스틱 호스는 예.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로 어. 예, 자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메탈 메탈? 소재를 한번 잘라야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메탈도 네. 이 플라스틱 호스처럼 그냥 네, 자르는 건가요? 근데 메탈은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용수철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늘리거든요. 어. 근데 이게 안 늘어나고. 예,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회복성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쓰실 때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예, 항상 조심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선생님, 네, 이거 네, 아이고. 한번. 너무 이렇게 쪽쪽 빨면은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할 수 아, 있으니까.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아까 한 번에 꽂았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언제나 그렇듯 작업할 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진지한 두 사람입니다. 과연 그 결과물도 과정만큼 진지할까요? 어쩐지 오늘은 다른 때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기주 작가님과 제가 협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우리 또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네. 만드실 때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나요? 저는 제가 별명이 바느질이었기 때문에 네. 바느질하는 건 문제가 없었고요. 음. 저는 이
명품 화병을 만들려고 네.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 명품 화병. 네. 이 명품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또 번뜩 있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네. 이렇게 이제 또 네. 우리 네. 작가님이 차고 있던 금반지가 여기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화백자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재산이고 유물이고 네. 멋진 것들인데 요 약간의 요런 나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국적인 느낌, 뭐 제주도나 하와이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청화백자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요게 보면은 어떤 그 우물처럼 생겼잖아요, 금반지가. 네. 값어치도 있지만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제가 요 메탈을 실수로 이렇게 잘못 늘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청주 우심천을 어제 대표하는 그 조형물 뼈다귀 다리 네네네. 이를 또 형상 한번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뼈다귀 해장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이런 명언을 또 다시 사용하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청화백자의 마지막으로 이걸 담고 싶어요. 소금. 네. 이상입니다. 네.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요. 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나름 네. 괜찮지 않나요? 저희. 너무 멋져요. 저는 이제 맨날 이제 봤던 소재이긴 한데, 두 분께서 이 소재에 발상될 수 있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이제 다 끌어내서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의 또 작품의 확장의 길을 열어주었다.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일반적인 그 평면 자수가 아니라 뭔가 입체감을 더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씁쓸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분이 되게. 아닙니다. 네. 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네. 정현재 작가가 텍스타일로 자신의 일상과 감상을 기록한다면, 이기주 작가에겐 카메라와 사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의 필름엔 무엇이 수놓아져 있을까요? 오늘 이 문화예술시에서 처음 만나는 자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기주 작가님의 카메라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신기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고요. 제가 촬영한 사진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주 작가님의 사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특별하게 우리 또 작가님이 선곡해준 그 노래에 쫙 사진이 입혀서 나가는 거거든요. 혹시 생각해온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바느질 관련한 곡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마저 컨트리에 바느질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이 곡을 실제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저 컨트리에 바느질이라는 곡을 선곡할게요. 이 바느질. 네. 그리고 또 이기주 작가님의 옛 이름이 바느질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또 일맥상통한 그러니까요. 네. 그런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결이, 네, 오늘은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느질 작가님이 촬영한 이 사진에 우리 바느질 또 노래까지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한 땀 한 땀 흩어진 인연들을 이어봅니다. 오래되어 헤어진 것이겠죠. 얇아진 기억으로 고운 실로 조금 어색한 자국 감추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 지금 같이 있는데 지난 시절 함께한 추억으로 예쁜 무늬가 자연스레 때로는 이래
때로는 사람으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와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막막해지기도 하죠. 그럴 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실마리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정연재 작가와 자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정연재 작가님이 제 마음에 아름답게 술을 놓으셨습니다. 예, 너무 뜻깊은 하루였는데 어떠셨나요? 예. 평소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를 많이 즐겨봤거든요. 그런 방송에 이제 제가 나온다고 해서 예. 정말 처음에는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두 분과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네. 빠질 수 없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품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제 작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보셨듯이 일상 소재를 활용을 해서 자수의 이제 세계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술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있는 이런 예술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가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 해보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또 이기주 작가님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작가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럼 저희도 힘차게 마무리해 보시죠.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